안녕하세요.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5주차 1차 시 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평화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걸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교육에 앞서서 평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가 아닌 인간, 사회, 국가 간의 조화롭게 안정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평화교육은 평화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선 평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평화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 사회적인 평화, 국가적 평화, 국제적인 평화인데요. 여기서 개인적인 평화는 개인이 내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평화는 정신적, 감정적 안정,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포함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불안,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고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더 공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화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는 차별, 불평등, 폭력, 부패 등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평화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기회를 얻는 상태를 만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평화는 국가 내부의 안정성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불안정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안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국제적 평화는요, 국가 간의 전쟁, 무력 충돌,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적 평화는 단지 싸우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국가들이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국제적 평화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 국제기구, 예를 들면 UN 같은 기구에서 역할을 할 건데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평화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평화교육에 위한 핵심 요소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 다뤄줘야 하는 요소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적 커뮤니케이션.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언어와 행동에서 폭력성을 배제합니다. 공감과 존중.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갈등과 해결은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그 앞에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이어 평화교육은 단지 평화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며 각자가 평화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매일 실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피스메이커를 배우기 앞서서 아까 평화교육이라고 안내를 좀 드렸죠. 여기서 평화교육은
폭력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안내가 됐고, 자신과 타인,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긴장과 갈등,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평화롭게 키워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비폭력적인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 교육은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교육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갈등 해결 능력 함양이고요. 시민들이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죠.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입니다. 평화는 민주적인 대화와 참여 속에서 유지될 수 있으며 시민교육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인권 존중 및 사회정의 실현은요, 시민들이 다양한 집단과 공존하며 평등과 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공동체 의식 및 연대 강화는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평화 유형은요, 시민교육론에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다뤄집니다. 직접적인 평화가 있고, 구조적인 평화가 있고, 문화적인 평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직접적인 평화는 물리적 폭력, 전쟁, 범죄 등을 방지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비폭력적 갈등 해결 방법이라든가 평화적 대화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조적인 평화는요, 불평등, 차별, 억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 보호 등 개념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화적 평화는요,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나 종교,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태도를 교육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민들이 편견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교육론에서 평화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민교육과의 관계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목표는 동일합니다. 교육을 통해 갈등 해결 능력을 하고 민주적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감 강화를 하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동일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스메이커인데요. 피스메이커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를 뜻합니다.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사람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며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피스메이커는 기본적으로 비폭력적이고 회복적 정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평화교육이라든지 분쟁 지역, 공동체 갈등 해결, 상담, 시민교육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화권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평화롭게 살 인간의 권리이며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4년에 UN 총회에서 모든 인간은 평화권을 갖고 있다는 평화권 선언을 채택하였고 평화권의 보존과 이행의 증진이 각국의 의무임을 선언했습니다. 평화권은 침략전쟁 포기, 군비 축소, 전쟁의 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 금지, 평화를 위한 시위와 시민 참여의 권리 보장, 희생자들의 권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재에서는 평화권에 대해서 조금 짧게 나왔는데요. 저는 평화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권의 법적 근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법 유엔의 평화권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평화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에 유엔에서 진행했고요.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1조, 국제연합헌장의 1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정의와 국제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명시하였고요. 발레타 평화권 선언에서는 1984년에 모든 국민은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국제기구는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엔 총회의 평화권 선언은 2016년에 진행됐는데요. 평화권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인권법과 평화권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데요. ICCPR 1966년에 발표했고요. 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이루어졌고요. ICESCR도 마찬가지로 1966년에 발표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법과 유엔 헌장은 평화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며 각 국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실현해야 합니다. 평화권의 주요 요소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전쟁, 내전, 군사적 억압,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 안보의 보장인데요.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 식량 안보, 건강, 환경보호 등이 포함되고요.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적 정의 실현인데요. 빈곤이나 차별, 억압과 같은 구조적인 폭력을 제거하여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성차별 등은 평화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만 개선이 필요합니다. 평화적 갈등 해결 및 민주적 참여 보장입니다. 국가와 국제사회는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결정 과정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평화 연계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평화는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부족, 환경 파괴는 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보호 정책과 평화 유지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화권의 실현을 위한 과제인데요. 국가의 역할이 있고요. 국제사회의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고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평화권 실현을 위한 과제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의 역할에서는 정부는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군비 축소라든가 국제조약 준수, 인권보호 등을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죠. 법적 제도를 통해 평화권을 헌법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역할인데요.
유엔 및 국제기구는 평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 중재, 인도적 지원, 국제법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국제협력을 통해 공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시민사회의 역할로는 평화운동이나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평화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를 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평화교육의 필요성인데요. 평화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학교 및 사회에서 비폭력적인 문제 해결, 인권 존중,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평화권은 인류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국제사회와 각국이 협력하여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보, 사회적 정의, 민주적 참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 교육 강화, 국제 협력 등이 필요하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통해 평화권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평화에 대한 이해에서 평화는 일반적으로 분쟁이 없고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교재에서는 설명하고요. 또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란 제가 수없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쟁, 분쟁 또는 폭력 갈등의 부재를 넘어서 그 이상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 소극적인 평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는 전쟁의 부재, 세력의 균형 등이 상태이죠. 소극적인 평화는 강자가 폭력으로 약자를 억누름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약자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력은 소극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소극적 평화의 단점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용인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전쟁, 사회 구조적 폭력이 없는 삶의 조건들이 충족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적극적인 평화라 하면 정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나아가 빈곤, 기아, 정치적인 억압, 종교와 사상의 차별, 인종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도 제거되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조건을 말씀드리는 상태입니다. 평화권은 제가 아까 전에 부연 설명하면서 많이 드렸는데요. 평화적 생존권, 평화롭게 살 인간의 권리를 말씀드리고 1984년에 유엔 총회에서도 평화권 선언을 채택했고 지구상의 인류에게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평화권은 국제시민사회 내에서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나의 기본적 권리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평화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유형에는 방금 설명드린 소극적 평화, 적극적인 평화가 있고요. 소극적인 평화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평화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 평화의 유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유형에는 소극적인 평화, 적극적인 평화가 나뉘어 있다고 하면 소극적인 평화는 물리적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표면적으로 평화에는 불과하다고 볼 수 있죠. 휴전 상태나 군사적인 충돌이 없는 상황을 소극적인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조화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평등, 차별, 억압 등의 구조적인 폭력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협력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인권 존중이라든가 민주주의 강화, 교육기회 평등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다음 평화의 필요성입니다. 평화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보호, 사회적 안정과 번영, 지속 가능 발전, 국제적 협력 강화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보호에서는 평화로운 환경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적 안정과 번영은 폭력과 갈등이 줄어들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협력과 공존이 가능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은요. 평화는 빈곤 감소, 교육 확대, 환경보호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지속되면 자원과 인력이 낭비되며 환경 또한 파괴됩니다. 네 번째, 국제적인 협력 강화는요. 국가 간의 평화는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외교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국제 관계는 글로벌 문제,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가 난민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평화에 대한 필요성이고요.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 두 번째, 사회적 정의 실현. 세 번째, 평화 교육의 확대. 네 번째, 다양성과 상호 존중인데요. 첫 번째로는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공감적으로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정의 실현인데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정의 실현에선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구조적인 폭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평화 교육의 확대인데요. 어릴 때부터 평화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평화적 가치, 예를 들어 공감, 존중, 협력 등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양성과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용성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화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평화에 대한 이해에서 제 생각의 평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 사회, 국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평화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평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5주차 1차 시 평화에 대한 이해를 마쳤고요. 제가 차시를 마무리 지면서 매번 생각하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데, 이번에는 뭐 되게 심플할 것 같습니다. 평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차시에는 평화 교육에 대한 이해, 평화 교육에 대한 지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1차 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